업비트에서 암호화폐 에토스 코인을 가장한 가짜 코인이 진짜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무차입 공매도 아닌가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암호화폐를 빌리지도 않고 판 거잖아요. 이런 일이 비트코인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비트코인 이슈는 업비트에서 발생한 에토스 오입금 사태인데요. 이 사태가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이유와 비트코이너로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에토스 코인을 가져간 가짜 코인이 진짜 코인으로 인식돼 업비트 계좌로 입금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원인을 보니까 이 암호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업비트에서 입금용 주소로 전송할 때 QR코드랑 입금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로 이제 전송을 하면 업비트 계좌로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가짜 에토스 코인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진짜 코인으로 인식이 되면서 정상 입금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계좌로 가짜 에토스 코인이 들어간 거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업비트에 따르면 현재 2천만 원 정도가 가짜 에토스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가짜 에토스를 회수 중이고 지금까지 3분의 2 가량을 회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전까지 에토스 입출금 일시 중단 안내라는 공지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입출금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겨우 2천만 원 갖고 왜 이렇게 호들갑떠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업비트도 일시적인 프로그램의 오류였다면서 전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로 보는 것은 좀 과대 해석이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비트코인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중요한 건 가짜와 진짜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코인을 팔 수 있다는 허점을 보여준 겁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거래소들은 어떨까요? 따라서 이번 사고 규모가 수십억 단위가 아니라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가볍게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더 큰 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를 접했을 때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랑 다를 바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매도는 어떤 주식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될 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죠. 그래서 차입 공매도라고 부르고 합법입니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없을 무, 즉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에토스라는 코인을 빌리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가짜 코인을 매도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판 무차입 공매도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증권시장의 무차입 공매도보다도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증권시장은 검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검증도 스스로 하기 때문이에요. 주식은 매도를 하고 이 거래 뒤에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데, 이런 장치가 있는 이유는 증권사는 주문을 통해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이고, 실질적으로 주식의 명부가 바뀌고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심지어 증권사가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죠. 예탁결제원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권사가 파산해도 내가 투자한 주식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상장심사는 한국거래소가 하잖아요. 이렇듯 증권사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출금, 입금, 검증, 상장심사 등 거의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있죠.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없는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무차입 공매도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명확한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처벌하는 법은 허술한 편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은 65억 원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 프랑스는 영업 정지 처벌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올해 불법 공매도 사실이 확인된 증권사에게 약 60억 원의 벌금을 내렸죠.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관련 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업비트가 회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22년 말에 업비트 운영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근거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영장의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근거를 들었는데, 즉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장소는 두나무 사무실인데 증거는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따라서 이번 판례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비트코인으로 무차익 공매도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위험 징후가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업비트 사고를 보고 영화 빅쇼트의 시작 화면이 떠올랐는데요. 공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이렇듯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나의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나중에 큰 공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이너라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위험 징후를 느끼고 하루라도 빨리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빼서 개인 지갑에 두어야 큰 화를 예방할 수 있겠죠. 게다가 암호화폐 거래소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비트코인 출금을 제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번 사고가 터졌을 때 업비트는 이상 거래 활동이 탐지되는 경우 회사는 대상 회원의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래도 비트코인을 계속 거래소에 두실 건가요? 징후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알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업비트에서 발생한 사고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비트코인 커뮤니티 4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